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이제 한창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희한한 기사를 발견하셨다고. 예, 뭐 미얀마 쿠데타 안타깝죠. 항상 이 군부의 민주화 이행기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아요. 예, 한국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뭐 12.12 사태도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동해사령관으로 발령이 날 걸 알고 그걸 뒤집은 게 이제 그 12.12 사태라고 봐야 되겠고, 전두환 씨가. 근데 이제 이번 사태는 어쨌든 뭐 군부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사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걸 보도한 우리 언론의 태도, 이거 참 힘들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경향신문 보도예요.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미얀마 쿠데타의 한국도 책임, 국제사회 역할을 해야 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이분에 대한 인터뷰, 이양희 전 인권특별보고관인데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여기다 실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미얀마 민주주의가 후퇴한 데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크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 학살을 일으킨 곳에 묻지마 투자를 해왔다. 네? 묻지마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미얀마 군부로 한국 자금이 대거 흘러갔다. 흘러갔다도 아니고요, 대거 흘러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조 자금이 대부분 글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뭐 거예요? 정부가 투자를 해왔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를 하는 대상도 아니죠. 예, 투자는 사실은 뭐 기업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뭐 넓은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원조 재원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원조를 미얀마에 많이 합니다. 유무상 많이 하고 다양하게 농촌 개발 뭐 그다음에 다양한 인프라 사업 비롯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현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근거로 미얀마 군부로 한국 자금이 대거 흘러갔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 아무 근거도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뭐 하냐. 좀 화가 났어요. 네. 뭐 코이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네. 뭐 EDCF 자금도 사실은 그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조 자금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다. 이거는 또 이걸 또 그대로 받아씁니다. 네,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무슨 기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독재 정부가 있어요. 그럼 그 독재 정부가 밉다고 해서 그 나라 안 도와줄 겁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 우리가 경제 정리라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하는 것을 고민도 같이 해줘야 쌀의 소출량이 늘어가서 수출도 하고, 그래야 삶도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사실은 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종에 보면. 왜냐하면 소득을 높이고 의식을 깨우치는 건 결국 민주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군부한테 가서 야, 니네 민주주의 안 하면 우리가 원조 안 할게, 뭐 이렇게 딜을 해야 됩니까? 네?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내정 그렇죠. 간섭이죠. 어떻게 보면 또. 미얀마 쿠데타에 우리가 또 무슨 책임이 있어요? 국제사회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근데 그걸 기사화시키는 건 더더욱 나쁜 일이다. 인권 문제 개선을 원하면은 군부한테 가서 삿대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유, 이해는 하는데요,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국제사회 역할이라는 게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많은 이게 인권 보호관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가서 이거 잘못됐고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 이양희 교수란 분이 조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실서부터 그 나라의 인프라 사업, 그리고 자원개발, 인권, 소수민족 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를 잘 해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사실 그 어떤 사람이든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 얼굴을 대놓고 어디 잘못했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권보호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 나라에 입국 금지를 당했죠. 2017년에. 그래서 사실은 더 손해를 봤어요.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한 조사를 들어가서 더 해야 되는데 비자를 안 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국을 다니면서 이제 간접 연구를 이제 한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분이 임명이 되어서
그분은 또 나름 자기 나름대로의 인권 보호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실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기자의 그 기사 작성한 걸로 봐서는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나라 원조 재원은 그 나라 군부에 흘러간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원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직 그 나라 문화가 바뀌지 않은 거고 그거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나간다라는 것도 우선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독재 시절에 또 원조를 받았던 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 아니에요. 독재니까 원조 끊어라. 이것처럼 단순한 논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 미얀마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일단 영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중국, 미국 등 그 서구 열강들이 1930년대부터 이 지역을 침탈했던 사실은 그들이 이 주범들이고 당사자들이죠. 우리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게 노력했을 뿐이에요. 이런 식의 좀 무차별한 비난은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삼가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